아무리 MZ세대들이 찾아가는 자리매김한 핫플레이스라고 할지라도 이 여름장에 평당 2억 5천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해서 매입했다는 것.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압구정 로데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와 용호상벽을 이루는 성수동 연무장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연무장길이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건 뭐가 있었죠?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 8천에 젠틀몬스터에서 매입했다는 게 이슈가 됐었고,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에 아모레퍼시픽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슈가 됐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에 매입했을 당시에는 아직도 엄청난 얼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여기를 왜 들어갔을까? 어떤 목적 때문에 들어갔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있었죠. 첫 번째는 얼어붙은 시장에 최고가로 매입했다는 거. 아무리 MZ세대들이 찾아가는 자리매김한 핫플레이스라고 할지라도 이 여름장에 평당 2억 5천이라는 최고가를 경신해서 매입했다는 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로 인한 기회비용. 성수동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향후 개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서울 시내에 몇 안 되는 중호업 지역이고, 강남이랑 접근성도 좋고,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향후 개발 가치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 큰 프로젝트들이 다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떤 기회비용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면인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부동산은 제일 약한 게 황금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황금성인데, 320억이면 대부분은 대로변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강남 대로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강남 이면을 하나 이면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금액인데, 성수동 이면에 320억이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 있었죠. 세 가지 투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매입을 했죠. 왜 매입을 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수동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성수동은 과거에 중고급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장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서울숲이 개장을 하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폴에 트리마제 같은 최고급 주상복합이 등장하게 됐죠. 서울 시내에 굉장히 큰 숲도 있고 부촌 아파트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새로운 신흥 부촌이다 라고 떠오르게 된 거예요. 성수동이 원래 옛날에 모던한 패션 피플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보다는 독특한 패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이기 때문에 특색도 굉장히 있었던 지역이었고,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성수동 수제화 공장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을 했고, 성수동의 핫플레이스의 시작을 알리는 대린창고가 카페로 변모하면서 굉장히 핫해지고,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디올에서 핵폭탄을 던졌죠. 연무장길 이면에 디올 성수가 입점하면서 독특한 패션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행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람들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대기업에서는 또 돈 냄새를 맡고 MZ세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디올 성수가 입점하고 그런 명품 업체들이 입점하다 보니까 비이커나 세라젬이나 코우드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입점을 하게 되고, 파인다이닝, 카페, 갤러리, 의류점 이런 것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쇼핑이랑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들어가게 됐죠. 무신사랑 크래프톤. 무신사도 패션 의류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데 성수동으로 들어왔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에다가 크래프톤 타운을 만들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매입을 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왜 들어갔냐? 이전에 이제 북초원에서 설화수의 집이라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한 적이 있어요. 한옥을 통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다시 MZ세대한테 다가가 보려고 하지 않았나. 앞에서 말했던 투자 리스크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의 어떤 브랜드 전략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그리고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기간을 받고, 이 기간 동안에 성수동에서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쭉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그 기간도 어느 정도 맞을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최고가로 매입을 했을 때 잘 썼냐 못 썼냐 라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얼음장이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또 한 번에 도전을 했고, 지금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잘한 투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사례처럼 사실 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목적성이잖아요. 투자를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나의 목적에 있어서 잘 매입했다고 하면은 그건 또 맞는 투자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나의 성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져서 나한테 맞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건물을 꼭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